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 창을 내다보면 하루가 다르게 자연의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봄이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괜시리 마음이 설레이기 마련이죠. 오늘도 그 힘찬 기운을 이어받아서 지난주에 이어 베이추리 그룹의 재정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고의 그 초미의 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죠. 미래 대비형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리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미래 대비형 재테크 전략이라는 거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재테크에 대해서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는 건 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신 물어봐 달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예전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같은 거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아주 길게 줄을 늘어섰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어떤가요? 뭐 아직까지 그런 열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캐나다에서도 그런 열기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뭐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네. 이제 대부분 다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 보면은 그 아파트 분양 사무실 밖에서 네.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아버님들은 그 70년대 이제 뭐 중동 그 특수 시절이죠. 그때 중동에서 그렇죠. 피땀 많이들 흘려서 가셨죠. 예. 돈을 건설 버셔서 현장. 고향으로 송금하시면 우리 어머님들은 그거를 또 불리셔야 되니까 아파트 분양 사무실 밖에서 밤새 줄을 서시면서 분양권을 따시고 그래서 네. 이제 돈들을 버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 네, 맞아요. 그런 풍경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캐나다에도, 근데 캐나다는 한수를 더 뜨다시피 하더라고요. 한겨울에 아, 그래요? 일주일씩 밤새서 줄을 서고 그런 풍경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저게 뭐가 있길래 무슨 무기영화를 보겠다고 저게 그렇게 줄을 서는가, 이제 그런 점들이 사실은 궁금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두 가지 그래프를 한번 이해를 하시면 그 답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 캐나다 GDP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지난 한 35년간 정도 되죠. 네. 1980년대부터 이제 2014년, 15년까지 그 캐나다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정도의 아주 극심했던 불황은 3번 정도가 있었어요. 아, 3번 정도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얘기해요? 예,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를 달리는 거죠. 네. 근데 캐나다 경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좀 천연 자원도 많고 네.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도 보수적인 금융 시스템을 고수를 해 온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MF나 월드뱅크 이런 데서도 캐나다 이 금융기관들을 상당히 본받아야 될 그 모델로 삼을 정도예요. 그래서 경제 체질이 상당히 우량합니다. 그래서 한번 경제가 와장창 할 정도로 네. 마이너스 성장기에 접어들면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되면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그래서 플러스 성장기를 한 7, 8년 정도 구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왔고요. 그래서 3번의 극심한 경제 불황을 겪었던 그 똑같은 지난 35년 그 시간 동안에 우리 토론토 지역의 이 부동산 시세, 집값 상승 폭을 한번 보면요, 네. 연평균 5.7% 정도 올랐더라고요. 5.7%라고 상당히 높은 폭 아닌가요? 상승폭이? 뭐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정상적으로 네.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네. 응답하라 1988 보셨나요? 드라마요. 예. 맞죠? 거기 보면은 1980년도에 그 음마 아파트라고 그러죠. 강남 아파트 분양가가 네.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저 그 동네 살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2천만 원이었었어요. 아, 2천만 그래요? 원.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오. 지금은 이제 10억을 넘어서죠. 그러니까 50배가 올랐습니다. 서울의 강남이 50배가 오를 때 네. 연평균 5.7%로 올랐다라는 거는 캐나다는 지금 한 5배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 당시에 5배. 한 10만 불 정도 갔었어요. 똑같은 1980년대예요. 네. 이제 10만 불 정도 갔던 우리 다운타운 이제 프로퍼티, 이제 콘도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 네. 지금 현재 시가가 한 50만 불 정도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한 2%, 3% 되잖아요. 네. 수요가 느는 품목은, 우리 경제학은 기본이 수요와 공급이지 않습니까? 네. 수요가 느는 품목은 물가 상승률보다
가격이 조금 더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수요가 는다고요? 그렇죠. 공급이 아닌 수요가 늘기 때문에. 수요가 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그렇죠.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오르고요. 근데 수요가 줄어드는 품목은 물가 상승률만큼도 못 오르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면 평균이라고 얘기한 물가 상승률 2%, 3%보다 낮은 그렇게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근데 캐나다 이 토론토는요, 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민자들이 네, 밀려들고 맞아요. 있고요. 네.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도시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연평균 한 15만, 20만 명 정도는 토론토 인구가 지금 늘고 있는.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늘고 있는 거고요. 수요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올라온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캐나다는 전세 개념이 없으니까 몰기지를 끼고 그 월세를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월세가 좀 그 괜찮게 나오는 지역에서 세를 놓게 되면 그 운영 경비를 다 갚아줘요. 그 몰기지, 재산세, 관리비를 다 갚아주게 되는데 이 몰기지에는 원금이 같이 갚아진다는 거예요. 네. 남이 내 빚을 갚아주는 구조가 나오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아래서는 몰기지가 갚아지고 위에서는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지고 하면서 2만 불 들여서 10만 불짜리 다운타운 프로퍼티를 사셨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프로퍼티는 한 50만 불 이상이 돼 있고요. 네. 연평균 5.7% 기준으로 봤을 때요. 네. 몰기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2만 불 대비 지금 현재 50만 불 이상으로 봤을 때 한 2,50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 안 가는 안전자산이고요. 네. 그런 데이터를 보니까 그 그래프를 이해를 하니까 이래서 그 밤을 새서 줄들을 수고 이러셨구나라는 네. 그런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재밌는 생각 한번 해보면요. 네. 우리가 1980년도 당시에 만약에 10만 불을 가지고 콘도를 5개를 샀다. 모기지를 끼고요. 네. 그러면 지금 2016년 현재 250만 불 정도의 순자산을 갖고 있는 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5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순자산만 250만 불인데 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대로 콘도에서 모기지 에퀴티를 꺼내가지고 또 다른 콘도를 잡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개수가 10개, 20개 이상이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편하게 갈 수가 있겠죠. 에퀴티라는 네.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100만 불짜리로 봤을 때요. 네. 100만 불짜리 집을 100만 불 다 주고 사시는 분들은 드무시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기지를 약 80% 정도 이제 은행에서 빌려다가 네. 집을 사시는데 자기 돈 다운페이 된 돈 하고 나머지는 이제 모기지 형태가 되는데 네. 시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집값은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내 돈이 아닌 모기지를 뺀 네. 나머지 돈, 그 집에 있는 나머지 돈, 이거를 바로 에퀴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그거를 활용해서도 결국엔 또 몰개지를 얻어서 다른 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부동산 시세가 오른다는 말은요. 다른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날마다 네. 누군가가 내 집 밑에다가 돈을 계속 넣어주고 있다. 생각만 해도 라고 생각하시면 기분이 됩니다. 야, 네, 네. 진짜 그러네요. 네네. 그러면 그 에퀴티라고 얘기하는 그 몰개지를 저희가 얻으려면 네.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 금액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네. 모기지는 이제 그 사람마다 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 모기지를 줄 때 이제 빌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네. 여러 가지 조건을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 바로 그 사람의 직업, 인컴, 직업. 그렇죠. 그다음에 신용, 점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이러한 규모에 따라서 이분이 얼마짜리 집을 얼마의 다운페이를 가지고 집을 사시겠느냐에 네. 따라서 다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네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네. 집에 있는 힐락 에코티를 이용해서 네. 콘도를 구입하셔라 그러면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걱정되죠. 캐나다 특히 토론토 지금 콘도 시장이 부동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이 꾸준히 올라가는 이유가 첫째는 이제 캐나다 경제가 굉장히 우량하고요. 네. 그리고 캐나다의 이런 금융 구조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특히 이 토론토의 콘도, 네. 그리고 뭐 그냥 단독 주택, 타운하우스를 이제 어떤 빌더가 디벨로퍼가 뭐 크게 짓는다. 그러면은 여기는 선 분양 후시공, 그러니까 분양을 해서 이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집을 이제 대량으로 짓는다. 콘도가 올라가든지 막 주택 단지가 뭐 50개, 100개, 200개, 300개가 네. 막 짓고 있다. 그 소리는 그건 벌써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한국과는 팔린- 좀 예. 다르네요. 그렇죠? 안 팔리면 안 짓는 거죠, 여기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디벨로퍼가 지으려면은 이제 분양을 해서 네. 분양금을 받지만 분양금은 다 보통 커다란 법무법인의 트러스트 어카운트 들어가서 완전히 완공이 될 때까지 그 빌더는 돈을 한 푼도 쓸 수가 없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처음에 넣었던 그 뭐라 그러죠? 디파짓하는 그런 계약금, 금액이 중도금, 예. 보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보험, 특히 법무법인의 큰 법무법인의 그 트러스트가 들어간다면 뭐 100% 안전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냐하면 큰 법무법인에서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돈을 변호사들 몇십 명, 몇백 명 있는 변호사들이 그 돈을 건드리게 못하죠. 네. 50명, 100명이 다 짜고선 그렇지만 그런 그 일은, 디파짓 된 네, 돈이 드물겠네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팔려야지 짓기 때문에 그 주택 시장이 자연적으로 시장으로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제도가 아무래도 한국보다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계속 인구가 늘고 그다음에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꾸준히 느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의문점이 사실 저만 해도 그래요. 이렇게 토론토 다운타운이나 이렇게 미타운을 내려가다 보면 많이 막혀요. 근데 막히는 이유가 차량이 많이 막히는 이유가 여기저기서 공사를 해요. 뭐 어느 날을 보면 이쪽에서 콘도가 올라가고 있고 여기도 저기도 그 우후죽순 너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토론토도 다른 데랑 같이 좀 거품이 되지 않냐, 부동산 자체가 그런 염려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 뭐 과잉 공급이 아니냐라는 그런 뭐 기사들도 많고 네. 그런 의견들이 뭐 많은 거는 사실인데요. 네. 근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1년에 한 2만 채 정도 지금 그 신규 그 콘도 착공 물량들이 이 광역 토론토에 지금 지난 몇 년간 있어 왔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그 흡수율이라 그러죠. 그 실제로 분양이 완료된 그 비율이 그 작년 같은 경우는 84%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흡수율이 되게 높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수요가 많은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토론토가 밴쿠버는 자연적인 섬이지만 토론토는 인공적인 섬처럼 지금 돼 있어서 더 이상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없는 그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옆으로 퍼져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이제 위로 올라가는 차례라고 항상 우리가 그 재테크 어떤 돈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 그러죠. 네. 어떤 정부의 건? 정책 방향과 네, 그렇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그 두 가지를 보면은 이게 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가. 이제 그런 거 답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 제한된 그런 면적의 인구는 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이 도심 중심가를 그 육성하고자 하는 또 법안까지 플레이스 투 그로 법안이라 그래서 법안까지 제정을 해서 주로 다운타운이나 미드타운이나 이런 중심가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그렇죠. 401, 404, 400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다 보니까 교통체증 현상이 심해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의도적으로 인구 밀도를 중심가에다가 밀집시키자.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그 교통체증이 좀 완화가 되고요. 두 번째 토론토 이 중심가의 스카이라인이 뉴욕 맨하탄 부럽지 않은 이제 그런 그 스카이라인으로 변모하는 일종의 맨하탄화 현상이라 그러죠. 관광 자원까지 확보가 되고요. 네. 이제 뭐 그리고 또 인구 패턴이 또 요새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서 젊은이들이 교통체증을 피해서 다운타운으로 가고 또 뭔가 그 즐거움 뭐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이제 그 부모님 슬하에서 안 있으려고 그래요. 대학교 졸업하면 저 다운타운으로 네. 가려고 하고 또 결혼들을 또 안 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예전 같으면은 뭐 20대 때 다들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이랬지만 요새는 30대 30대 중반 후반까지도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명, 결혼을 맞아요. 하더라도 애를 또 안 낳아요. 애들을 안 낳는 가정 그런 그 추세가 또 있고 이혼율도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이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렇죠. 가장 네. 큰 이유일 수도 있을 그러니까는 것 같아요. 그 프라이스드 아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프라이스드 아웃이라는 얘기는 프라이스드 집값이 아웃이요? 너무 비싸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집을 그 장만을 하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내 집 마련 수요가 밀레니얼 세대라 그러죠. 20, 30대 내 집 마련 수요가 지금 콘도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운타운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용 기반을 또 같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 있는 크레인이 아까 너무 많이 짓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피스 빌딩, 오피스 타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 반 정도는 오피스 타워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고용 기반과 주거 기반을 같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허가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게 과잉 공급 상황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계속 재테크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좀 간략하게 요약하는 정리라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러면 투자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퀴티 말씀을 하셨고요. 몰게지 얻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좀 어려분이 해주시겠어요? 네. 그 이제 한 10년 네. 집을 구입하신 지 10년 정도 지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콘도 재테크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지금 우리 노르스역이나 리치몬드도 마찬가지고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한 10년 전 정도에 이제 집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달 우리가 이제 모기지를 갚을 때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게끔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원금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제 갚아지고 있고 위로는 이제 시세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에퀴티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조건을 일대일로 상담해서 봐야 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재테크를 시작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에퀴티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에 내 돈이 지금 이제 모기지가 한 20만 불 남아 있고 한 80만 불 정도 에퀴티가 있다라고 치면 네.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모기지를 갚는데 그냥 급급하죠. 앞만 보고 달려가죠.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부자들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모기지를 갚는 것보다는 집 밑에 쌓여 있는 이 에퀴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기지 에퀴티 활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 잡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잡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기지 규정 항상 바뀌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다 다르지만 인컴 신고를 낮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집 밑에 에퀴티가 충분히 있다면 일반적으로 한 50에서 65% 정도, 그러니까 100만 불이라고 치면 한 50만 불에서 65만 불 정도까지는 모기지 형태로 돈을 이용할 수가 있으세요. 상당히 높은 건데요. 그 정도면은.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조건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불 정도 되는 작은 네. 유닛을 잡으시게 되면 20%의 그 다운페이를 5%씩 이렇게 나눠서 내시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그 모기지를 한 6만 불 정도 15,000불씩 4번 정도 나눠서 내시게 되면 한 2, 30만 불 정도 모기지를 활용할 수 있으시다. 그러면은 콘도 뭐 한 서너 채 정도는 잡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퀴티를 집 밑에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잠깐의 위치 이동을 시켜서 부동산의 개수를 늘리면서 자산이 자라게끔 하는 그런 패시브 인컴의 작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그 바라보는 각도를 조금 바꾸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세미나를 들어보시고 나서 그 이제 남편분만 참석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아내분이 나중에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우리 남편한테 집에서 빚내가지고 투자하라 그랬나요? 네? 곤란하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걱정되죠, 와이프 저희 입장에서는. 세미나에 네, 안 맞아요. 와 보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방송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편견을 깨는 요새 편견 깨는 게 참 유행이죠. 네. 그래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빚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네. 굿댓이 있고 배드댓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빚, 나쁜 빚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빚을 싫어하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뭐 아무도 안 빌려줘요. 내가 뭐 빌리고 싶어도 빌려주지도 않고, 이제 집에서 잠자고 있는 그 에퀴티를 깨워서 다른 곳으로 그 에퀴티를 옮기고 그 에퀴티가 사라지지 않고요. 네. 그게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서 남이 내 빚을 갚아주게 만들고 시세 상승의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형태라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하면 세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굿댓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고금리 신용카드 빚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뭐 그 자기 그 여건에 맞지 않은 뭐 유럽 뭐 해외여행을 가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소비성으로 쓴 그 고금리 빚은 그런 건 이제 배드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굿댓과 배드댓을 구분하는 그런 안목 그런 것도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또 한 분은 또 이런 말씀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자기가 본인이 캐나다 오셔가지고 제일 잘한 게 시골 지역에 계셨던 분인데 토론토로 이사 와서 놀수역에다가 집 산 거. 그래서 그동안 이제 모기지도 많이 갚으셨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시세도 좀 오르셨고요. 네. 에퀴리를 꺼내서 저희랑 이런 다운타운 그리고 미드타운 쪽에 그 인컴 프로퍼티 투자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네. 그 인컴 프로퍼티들이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뭐 렌트도 뭐 지금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을 하고 완공이 되면서 나가고 있고 그렇고요. 아주 큰 보람을 느끼시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다 그러면 이번 계기가 돼서 좀 네. 그 안목이 좀 생기시는 그 기회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지금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설명 너무 잘 들었는데요. 한 번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말 그대로 노후를 대비하는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스마트한 재테크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싱그러움이 가득한 새봄입니다. 사람마다 얼굴에 표정에 웃음이 피는 이 계절에 여러분도 맑고 고운 향기로 서로 사랑하면 어느새 마음속에서 유쾌한 팡파레가 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늘 행복이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봄을 닮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